오늘의 코너 시사이다. 미국의 시사, 경제, 정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김지원 전 코리아 소사이티 시니국장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단계 오프닝 시작되었습니다. 좀 느낌이 어떠세요? 네, 훨씬, 활기차고, 조금 걱정도 앞서지만, 네. 그래도 이제, 뉴욕은 다른 주에 비해서 계속 그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계속 다들 잘 해서, 안전하게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네. 지난주에 인종차별 시위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그에 이어서 미국의 역사적 유물, 특히 역사적 조각상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다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일부 지금 역사적 유물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제기되어 오던 것들인데요. 이번 다소 시위들, 강력한 시위들하고 맞물려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역사적 유물들 중에서 미국 남북전쟁의 남부 연합군들의 상징, 즉 노예제도를 상징하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번 개혁의 타겟이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티어도어 루즈벨트, 혹은 또 테디 루즈벨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인데요. 네. 내정에 있어서는 혁신주의를 내걸고 독과점 철폐, 또 노동자 보호법, 자원보전법 등으로 네. 대통령 당선 전에 또 특히 뉴욕주의 하원 의원, 네. 경찰청장, 맞습니다. 뉴욕 주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네. 타락한 파벌 정치에 저항하고 소신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 크게 평가받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는데요. 러일 전쟁의 종식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 뭐 국립공원이 많이 또 생겼잖아요. 네네. 네, 자연을 또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셔서. 네. 그래서 이번에 뉴욕시의 자연사 박물관 81가하고 77가 사이에 있는 센트럴파크 웨스트 거리에 입구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바로 입구에 굉장히 조각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 기마상도 철거되기로 한 결정이 지난 일요일 날 뉴욕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기마상은 1940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기마상인데 이 조각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있는 루즈벨트의 양 옆에 서 있는 미국 원주민들과 흑인 모습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그 조각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에 타셨고 나머지 두 분은 말을 타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네, 양 옆에 있는데 사실 크기에서 있어서도 훨씬 사실적보다 더 크게 그 원주민들하고 흑인의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양 옆에 그들은 그냥 서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이고 또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조각상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연사 박물관 자체는 개인 소유로 운영이 되는 프라이빗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뉴욕시의 퍼블릭 땅에 지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박물관 철거를 이제 박물관 쪽에서 뉴욕시에다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뉴욕시가 수락을 함으로써 비교적 사실은 다른 조각상에 비해서는 쉽게 철거가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은 루즈벨트의 증손자가 있는데 그 증손자가 증조 할아버지의 조각상을 철거하는 것을 또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의외인데요. 네.
그 루즈벨트 4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음흠.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거라는 이유로 그 철거를 또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해서 되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놀라기도 했고요. 아직, 음흠. 철거는 아마 올해 말쯤에 일어날 것 같다고 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가 있어서 빨리 이제 네네. 진행해보자면, 두 번째로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상인데요. 음흠. 3대 대통령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신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조각상은 뉴욕시의 일부 리버럴 시의원들이 지난주에 디블라지오 시장에게 시리홀에 있는 조각상을 철거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철거 네. 요청인 즉슨 이분 역시 다수의 노예를 소유했던 소유자이고 또 본인이 소유한 흑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6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비난이 일고 있고 또 철거가 요청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드블라지오 시장의 부인인 클라레인 맥클레어가 이끄는 위원회가 철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철거 요청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주 6월 14일에 포틀랜드주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이미 시위대들에 의해서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조각상은 이미 철거가 된 상태이고요. 또 같은 포틀랜드에서 4일 후에는 또 다른 그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조각상도 또 훼손되어서 철거가 되어 시위대들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세 번째 또는 또 우리하고 가깝게 있는 예로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에게는 신대륙 발견자로 이제 더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조각상인데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59가하고 웨스트사이드의 콜럼버스 서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커다란 조각상인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역시 캐러비안 원주민들에게 대학살을 하고 노예로 삼는 등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무차별한 학살을 감행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고 시위대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뉴욕시장을 비롯해서 또 뉴욕 주지사도 콜럼버스 조각상은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에서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라든지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있는 콜럼버스 조각상들은 또 이미 크게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머리가 잘려져서 강물에 던져지거나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워싱턴 DC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기마상인데요. 어제 워싱턴 DC의 바로 백악관 앞에 있는 백악관 앞에 있는 라파이어 파크에 있는 앤드류 잭슨의 조각상을 어제 시위대들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철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으로 최도의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되게 특이한 점은 이분이 잭슨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되게 유명한 또 그 기간에 미국 독립기관 때부터 독립전쟁 때부터 남북전쟁 시기를 쓴 에러라고 부를 만큼 또 이렇게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신의 기원을 한 분이신데 또 한 이면에는 그분이 굉장히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의 흑인 농장주의이기도 했지만 그 노예 제도를 찬성했군요. 옹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흑인을 학대한 그 인종 차별주의인 사람으로 되게 낙인 찍혀 있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군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점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인물 중에.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그 앤드류 잭슨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표현하는 거다. 아니면 네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앤드류 잭슨 기마상이 이제 시위대들이
또 그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트럼프에 대한 반시위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네네. 철거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엊그제 네. 물론 이제 자연사 박물관의 루즈벨트 기마상이 철거될 때도 트위터에서 ridiculous한 맞습니다. 결정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렇죠. 어이없다. 오늘 네, 말도 안 된다. 어이없는 결정.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표현했죠.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연방 정부의 조각상, 특히 연방 정부의 어떤 프로퍼티에도 기념물에 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즉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으며 베트런스의 기념물 보존법에 의하면 그 훼손한 사람들은 징역을 10년까지 살 수 있다고 under 10 years in prison under the Veterans Memorial Preservation Act be aware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네, 경고에 이런 그걸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역사와도 관련이 있고요. 아름다운 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편을 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또 이에 관련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또 기준하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네. 또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굉장히 그냥 시민들의 또 그 폭력적인 그 모습이 뉴스에 비춰지는 모습은 네. 또 불안감을 또 많이 조성하기도 하고 자칫 그런 모습들이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또 네. 그렇죠. 네, 네. 일부 또 백인 우월주의자의 사람들에게는 보란 듯이 이제 일부에서는 그 중동의 그 테러 집단들이 그 역사적 유물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미 저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죠? 이 미국에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영화 있잖아요. 박물관은 살아있다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던 역이 바로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역할인데 이제 뭐 그러면 이런 영화를 볼 때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은 다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또 이면에는 또 이런 복잡한 역사들이 또 얽혀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또 역사에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또 여겨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가 지도가들도 언젠가는 10년, 수십 년 후에는 역사의 심판이라든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나서느냐가 또 다른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더 어떻게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겠고 또 그게 또 역사의 한 발자국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 시작하면 사실 그 다 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스트링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그 연결고리를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될지 참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의 이야기, 오늘은 좀 역사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